수족관이라고 하면 어릴 때 학교에서 갔던 기억이 있다. 당신은 모든 이들이 그랬듯 가는 길이 기대되고 너무 즐거웠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수족관으로 향하는 지금은 떨리는 손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었다. 어이, 아저씨는 여기 왜 끌려왔어? 옆자리에 있던 눈이 쭉 찢어진 남자가 태평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평소라면 이런 식의 관심이 귀찮고 짜증났을 테지만 잔뜩 긴장한 내겐 뭐라도 진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다. 빚이요. 돈 좀 만져보려고 사채 끌어다가 투자했는데 망했거든요. 배 갈라서 장기라도 빼가라고까지 했는데 일이 보내버리네요. 남자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그치, 그렇겠지. 나도 비슷해. 다 돈 때문이겠지. 그래, 수족관에 대해서 아는 건 좀 있고? 뭐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던데? 왠지 신나 있는 듯한 남자의 말에 안 그래도 복잡한 마음이 더 심란해짐을 느끼며 대답했다. 저도 별로 아는 게 없네요. 그냥 엄청 위험하다고만 하던데요. 그래? 뭐 빚쟁이 주제에 투덜댈 건 없겠지만 뭐 말을 해줘야 알지. 참 너무들 한 거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야. 수족관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일하는 게 뭐 얼마나 빡세겠어. 난 이래서 갚으라길래 무슨 고깃배 타든가 광산 같은 데 끌려가는 줄 알았거든. 아무튼 뭐 잘 해봅시다. 그리고 난 박재훈이라고 하는데 아저씨는 이름이 뭐야? 그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저 머리가 나쁜 건지 히히 낙낙하는 이 사람과는 달리 난 한가롭게 통성명리를 하고 싶진 않았다. 원래 장걱정이 많다는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대화는 더 이어지지 못했다. 조용하게 내려서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 덩치 큰 양복쟁이의 지시에 따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물비린내와 특유의 생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와 재훈이란 남자는 양복쟁이를 따라 교육장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저, 각자 적당히 앉으시고 당연히 수족관은 다 처음일 테니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2번 설명 안 하고 질문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가서 몰랐네, 잘 못 들었네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얘기할 때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재훈은 정신을 집중한 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여긴 수족관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그대로 물고기 키우고 또 그걸 관찰하는 장소입니다. 왜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무지막지하게 큰 수조 있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그냥 평범한 물고기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 이겁니다. 피라냐 뭐 이런 거는 비교도 안 되고 무서운 놈들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그놈들 관리하는 일입니다. 먹이 주고 청소하고 뭐 그런 건데 앞에서 말했듯이 원체 살벌한 놈들이니까 가볍게 보면 큰일 납니다. 대신 여기 수당은 제법 세니까 버티기만 하면 빚 다 갚고도 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세요. 돈 벌어가고 싶으면 목숨 부지하고. 재훈은 돈이란 말에 들뜬 얼굴을 보였고 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하얗게 질렀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으니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수조 쪽으로 이동합니다. 옷을 갈아입은 뒤 도착한 곳은 그 시설 면적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듯한 커다란 방이었다.
야, 돈 많은가 보네. 이런 데를 다 만들고. 재훈의 순수한 감탄에 나 역시 조금 공감했다. 테니스장 정도는 가볍게 들어갈 만한 커다란 수조가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양복쟁이가 말했던 것처럼 마치 아쿠아리움 같은 모습이었다. 담백하게 꾸며진 수조 안으로는 내부 조명이 없어 어두운 상태였다. 다만 뭔가가 헤엄치고 있는 것이 어스름하게 보였다. 난 유리벽 가까이 붙어 눈을 가늘게 떠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유리벽을 살펴보던 재훈이 비명을 질러댔다. 그리고 그와 동시 나 또한 기겁하며 유리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 괴물은 대체 뭐야? 수조 안에는 거의 사람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생선과 다르게 머리 쪽이 끔찍한 모습이었다. 물결에 따라 나풀거리는 머리와 핏발선 눈, 그리고 물에 불어 한껏 부풀어 오른 피부. 물고기의 머린 마치 익사한 사람의 얼굴을 가져다 붙인 것 같은 모습이었다. 인면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어디에서도 이렇게 끔찍하게 묘사한 곳은 없었다. 인면화들은 달려있는 눈, 코, 입이 장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 핏발선 눈동자를 글로대었고 새파랗게 질린 입술을 뻐끔거리며 가시 같은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패닉에 빠진 우리들에게 양복쟁이가 말했다. 저 물고기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냥 관리만 하면 됩니다. 말했듯이 원체 흉악한 놈들이기 때문에 사람 소목쯤이야 뭉텅이로 씹어먹어 버리니까 조심하시고, 먹이 주는 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담당자가 별도 교육을 할 테니 제대로 배워놓으세요. 우린 수조 안에 있는 것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이, 거기 둘. 우리가 멍하니 있을 때 투박하게 생긴 한 남자가 우리에게 소리쳤다. 신입이지? 난 여기 수족관 담당자다. 박 실장이라고 부르고 지금 바로 먹이 준비해야 되니까 따라와. 간신히 움직여 도착한 그곳은 식당의 조리실과 비슷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별다른 조리기구 없이 커다란 고깃덩이와 살벌하게 큰 칼들만 늘어서 있다. 저 고깃덩이 보이지? 요런껏 잘게 잘라. 딱 호두 알맹이만한 크기로. 뼈는 따로 대충 발라서 한쪽에 모아놓고. 시간 없으니까 30분 안에 처리해. 박 실장은 퉁명스럽게 고기 손질법을 알려주고는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이 미친 새끼들은 저딴 괴물을 어디서 구해온 거야? 난 간신히 속내를 내비쳤다. 재현은 내 말에 대꾸도 없이 그저 멍하니 고기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끔찍한 걸 봤으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 멍하니 있을 순 없으니 재훈을 다독여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뭐 좋아요. 괴물이건 뭐건 생각은 나중에 하죠. 보니까 저 실장이라는 양반 성깔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이것부터 빨리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잘못했다가 첫날부터 눈밖에 나면 어떡해요. 방금 끔찍한 걸 봤으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걱정하는 나도 참 나구나 싶어 쓴웃음을 지었다. 난 칼 하나를 꺼내 들고 고기 토막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재훈이 고개를 내려치려는 칼을 들고 있는 내 손목을 붙잡고는 심각하게 말했다. 아저씨,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해.
알죠. 이상한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일단 물고기는 있다 생각해요. 당장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이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해봐요. 하지만 재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재훈의 시선은 가득 쌓여있는 고기 더미를 향해 있었다. 나 저녁 좀 했었거든? 그래서 고기는 잘 아는데 이거 소도 아니고 돼지도 아니야. 난 도마 위에 옮겨진 고기 토막을 바라보다 설마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거 사람이야. 순간 손끝에서 느껴지는 물컹한 고기의 촉감이 적나라하게 느껴졌다. 난 기겁하며 손을 떼었다. 저거 그냥 사람 잡아먹을 수도 있는 물고기가 아니야. 사람 고기만 먹는 물고기인가 봐. 보기보다 더 미친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생각 이상으로 위험한 곳으로 끌려온 듯했다. 그득 쌓여있는 고기 덩어리를 보자 구토가 올라올 지경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재현에게 물었다. 이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괴물한테 사람 시체 던져주는 일은 좀 아니잖아요. 재훈 역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 양반들 우리 산채로 그 수조에 던져버리지 않을까? 일리 있는 말이었다. 머리가 어지러졌다. 재훈은 한동안 머리를 굴리더니 마지못해 칼을 집어들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뭐 걸릴 게 있겠어? 죽으라면 죽어야 될 판인데. 그리고 능숙하게 고기 토막을 썰어 담기 시작했다. 나 역시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소름 끼치는 그 일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작업이 반복되자 조금씩 거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좋게 생각하자. 적어도 우리가 이 꼴이 나진 않았잖아. 그냥 버티고 버텨서 한몫 단단히 챙겨나가면 인면하건 시체건 다 잊어버리자고. 그럼 되잖아. 재현의 말에 내 손에도 힘이 실려가고 있었다. 먹이는 이틀에 한 번만. 먹이 줄 때는 수조 위 높은 난간에서 살짝 떨어뜨려주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인면화가 튀어오를 수 있으니 절대 수면 가까이 하지 말 것. 난 배운 내용을 입으로 엎드렸다. 여기 관계자들은 인면화라는 명칭을 쓰진 않지만 나와 재훈은 그렇게 불렀다. 그리고 가끔씩 연구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자세히 볼 일은 없었다.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은 먹이를 준비하고 청소하거나 여러 가지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별것 아닌 듯 했지만 뭐든 위험하거나 찜찜한 일뿐이었다. 그나마 수조 안으로 직접 들어갈 일은 없어서 거기에 감사할 뿐이었다. 저건 봐도 적응 안 될 것 같은데. 재훈이 수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역시 가까이서 보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자꾸만 그것들에게 눈이 갔다. 새까만 물속에서 흉측하게 헤엄치는 인면어들. 전에 없었던 물 공포증이 생길 지경이었다. 만약 이곳을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절대 물속은 못 들어갈 것 같다. 소름을 털어내듯 몸을 한번 털어주고 재훈과 함께 먹이 준비실로 향했다. 오늘도 찜찜한 일을 해야겠구나 싶어 축 처져 있었지만 오늘은 고기 더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 먹이 안 줬으니까 오늘 먹이 주는 날 아닌가요?
근데 왜 없지? 그리고 이내 박 실장이 나타났다. 오늘 재료 조달이 안 돼서 먹이는 못 준다. 대신 수조 펌프 점검하고 필터 교체할 테니까 따라와. 생각하면 사람 고기라는 것이 그리 쉽게 턱턱 구할 수 있을 리 없었다. 사람 살 좀 썰어져 끼는 것보다는 먼 길이 낫지. 별 생각 없이 좋아하는 재훈과 달리 난 다시금 불안감이 몰려왔다. 시체 계속 못 구하면 우리가 먹이 되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은 다음 날에도 먹이가 들어오지 않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아무래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았다. 팔 다쳤어요? 손목을 돌려대는 재현에게 물었다. 아까 물건 들다가 살짝 삐끗했나 본데? 뭐 별건 아니야. 재현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난 재현을 그냥 두지 않았다. 별거 아니라도 치료해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난 구급 상자에서 붕대를 꺼내서는 그의 손에 꼼꼼히 감아주었다. 내가 생각해도 좀 과한가 싶을 정도로 칭칭 감아놓자 재훈 역시 기가 찬 듯 실소를 터뜨리며 말했다. 참나, 아저씨 호들갑 떠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이건 진짜 너무 오바야. 누가 보면 손모가지 날라간 줄 알겠어. 뭐 됐다. 이왕 일이 된 거 잠일 아저씨한테 다 짬 때리고 환자인 척 좀 해야겠네. 재현의 말대로 얼핏 봐서는 크게 다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난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모르니 대비해서 나쁠 거 없다. 그 덕에 한 손으로 슬렁슬렁 일하고 있는 그가 크게 얄밉진 않았다. 난 재현의 목까지 열심히 움직이며 수조 외벽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그렇게 한동안 일하고 있자니 박 실장이 우리를 불렀다. 어이, 거기 둘. 나 좀 봐. 우리가 돌아보자 박 실장의 시선이 재훈의 팔에 닿았다. 팔은 왜 그래? 재훈은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이게요. 제가 작업을 좀 하다가 너무 열정이 넘쳐서 좀 무리하는 바람에 살짝 부상을 당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꾀병 같아 보였지만 박 실장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속아주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그럼 너로 하지. 재훈이 의문을 표하기도 전에 박 실장 뒤에서 덩치 큰 사내 한 무리가 나타나 재훈을 붙잡았다. 뭐야? 왜 그래요? 박 실장은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다. 먹이 수급이 늦어져서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설명은 그게 전부였다. 재훈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쓰러졌고 난 겁에 질린 채 그 모습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실장이 커다란 도끼를 꺼내 재훈의 목으로 겨누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옅은 헛바람이 새어나왔다. 재훈은 겁에 질린 채 큰 비명을 토해내고 있었다. 처절한 비명이었지만 박 실장이 도끼를 휘두르는 것만은 막지 못했다. 난 고개조차 돌리지 못하고 재훈의 목이 날아가는 것을 정면에서 지켜봐야 했다. 도끼의 머리가 날아갔음에도 재훈의 비명은 계속 내 머릿속에서 울려대는 듯 했다. 머리는 따로 채우고 몸은 그대로 던져넣어. 시간 없으니까 빨리. 박 실장의 명령에 순식간에 재현의 몸뚱아리는 수조에 던져졌다. 인면허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시체를 뭉텅이째 베어 물었고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는 듯 뼈까지 씹어먹기 시작했다. 수조 너머로도 뼈가 갈리고
으깨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다 아주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재훈의 몸뚱이가 살조각 하나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수저로 붉게 물들이던 핏물마저 옅어지기 시작했다. 넌 계속 이래. 적골라고 싶지 않으면. 난 다급히 소를 집어들고 다시금 수족관 외벽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충격이 크긴 했지만 슬슬 마음이 놓이기 시작했다. 내가 적골이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갔다. 어떤 일을 먹이로 써야 한다면 당연히 약한 일을 선택해야 한다. 과학에 묶여있는 붕대는 누굴 먹이로 던져줄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게 분명했다. 내 준비가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박 실장의 눈치를 살피며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지만 수조에 비친 내 얼굴엔 옅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